아버지, 그건 좀 구식이에요. 이제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이 말 참 많이 들으셨지요? 저 역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한평생 쌓아온 제 가치와 경험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경험이 쌓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무시당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가 보통 택하는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화를 내며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혹은 체념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길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랜 교사 생활과 제 삶의 경험을 통해 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인생의 품위를 지키는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지혜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중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윤리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제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을요.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아이도 따라온단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주눅 들어요. 자율성이 중요하죠. 예전 방식은 좀 구식이죠.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이, 선생으로서의 세월이 단 한마디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30년 넘게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만나며 터득한 진리가 순식간에 낡은 고물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 교육 방식이 좀 다르대. 그냥 넘기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은 깨달음이 한순간 구식이라는 말로 끝나는 건가?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도 적응해야죠. 적응이라. 그럼 내 모든 경험이 쓸모없단 말이야? 그날 이후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까? 왜 우리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자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취급되는 걸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기준과 원칙은 오늘날엔 낡은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둘째, 부모가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대화가 아닌 대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저는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세대 간의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 부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식의 무시 속에서조차 배움을 찾는 태도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란 고집스럽게 옛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할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며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반응입니다. 동물도 위협을 받으면 공격하거나 도망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맞섰습니다. 내가 평생 교사로 살았는데 너희가 뭘 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의 제 모습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으려는 불안한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자녀는 제 말을 듣기는커녕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를 낼수록 더 멀어지는 악순환, 그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은 반대로 체념했습니다. 그래, 세상도 변했으니 내 생각이 틀린 거겠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갔습니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그러자 제 안에 쌓인 건 평화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존재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침묵이 가져다 준 건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이었죠.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나는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군요. 저도 몰랐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하지만 여보의 경험이 정말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이 갈등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가 화를 내면 관계는 멀어지고 체념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길 모두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하되 화하지 않는다. 즉, 군자는 화합하지만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도 체념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과제였던 거죠.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필요한 것은 반응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제3의 길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로 맞서려 합니다. 마치 말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은 또 다른 말을 불러올 뿐이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만 입고 관계는 더욱 멀어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며 나 스스로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습관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대화의 무게를 조정했습니다. 예전엔 가르치려 들었다면 이제는 묻고 경청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방어적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가르침이 아닌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셋째, 저는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돌아보게 만들더군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아이들이랑 대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이 예전처럼 화내지 않으니까 애들도 더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깨달았어. 무시당하지 않는 길은 존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중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걸. 그렇게 변하신 걸 보니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결국 관계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구나 싶어.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도 변하더라고. 그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세요.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존경을 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존재가 됨으로써 존경받는다. 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실감했습니다. 존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진정한 권위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은 단순히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외면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말이 종종 무시라는 옷을 입고 표현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 방식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녀의 무시 뒤에는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내가 놓아줄수록 더 가까워지는 신비로운 관계의 법칙 말이지요. 존중은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강물과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만 흘러나가는 물은 강이 될 수 없듯이
일방적인 존중 요구는 진정한 존중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타인에게서 존중을 얻는다. 이 말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이제 자녀의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내가 더 단단해질 기회로 삼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 성장의 기회라니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생각이죠.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예전엔 아이들이 무시하면 속상해서 며칠씩 잠 못 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태연해 보이네요. 이젠 알겠어.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낡았음을 알려주는 거였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지. 그런 마음가짐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자존심이 상하고 무력감도 들었고,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변화하려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용기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였어.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의 선택 말이야.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건 자녀의 인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품위와 오늘의 의미입니다. 자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존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충실히 채워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을 지켜낼 때 자녀와의 관계도 차츰 변해갑니다. 강요된 존중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서로 사이에 흐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선물, 지혜라는 이름의 보상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수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마다 흔들렸고 존중받고 싶다는 갈망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상처받아야 진짜 치유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자녀가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내는 대신 삶으로 답하십시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삶은 평생의 증거입니다. 체념하는 대신 품위를 지키며 당당히 서십시오. 체념은 포기이지만 품위는 선택입니다. 그 순간 자녀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금방 알아차리고 어떤 이는 훨씬 후에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몰라서 손해보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부모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한 이야기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함께라면 더 지혜롭고 더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